6장 이자유도계의 진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2절에 비감세 이자유도계의 자유진동, 6.3절에 비감세 이자유도계의 비틀림 자유진동, 6.3절에 감세 이자유도계의 강제진동, 6.5절에 다이나믹 댐퍼 동흡진기에 대해서 배우고요. 6.6절에 좌표계의 연성, 6.7절에 매트랩을 활용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장, 4장, 5장은 일자유도계 진동에서 배웠는데요. 3장은 일자유도계의 자유진동, 4장은 일자유도계의 강제진동, 5장도 일자유도계의 강제진동인데 4장과 5장의 차이는 4장에서는 조화함수 입력, 가진을 조화함수로 가진해서 조화 아웃풋을 볼 때 얘기고 또는 이제 계단함수 입력, 지진 가진 경우는 계단함수 입력에 대해서 배웠고요. 5장은 강제진동이지만 임의 함수 입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 전체는 일자유도계 문제인데 일자유도계의 공통점은 한 개의 운동방정식과 한 개의 고위진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배우는 이자유도계는 운동방정이 2개고 고위진동수가 2개고 고유모두가 2개입니다. 다음 장에서 배우는 7장에서는 다자유도계, n자유도계 문제는 운동방정식이 n개가 되고 고유진동수도 n개고 고유모두가 n개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자유도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자유도계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제 매스가 M1, M2가 있고요. 그것이 X1, X2로 움직이는데 스프링이 비감세니까 스프링만 있습니다. K1, K2, K3가 있는 간단한 모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M1에 대해서 M1 매스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자유물체를 그리고 M2에 대해서 또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1의 X1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 스프링이 K1 스프링이 가지마오 하는 K1 X1의 그 스프링력이 있고요. 또 K2의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K2의 X1 X2가 없을 때는 K2 X1이지만 X2도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거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X1-X2로 이제 스프링력이 작용되고요. 또 오른쪽에서는 M1, X1, 2덧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M2 매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M2도 K3에 대해서는 K3 X2의 스프링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되고요. 여기에 K2 스프링에 대해서는 가운데 있는 스프링에 대해서는 K2의 X2-X1 스프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봐야 될 내용은 요 K2 X1-X2 또 K2 X2-X1이 사실은 이 매스와 두 매스에 대해서 이 작용과 반작용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용력과 반작용력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여기서는 X1-X2고 여기서는 X2-X1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방정을 여기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매스에 대해서 운동방정이 왼쪽 방향의 힘으로 정리를 하면 우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왼쪽 방향이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K1 X1의 힘이 되고 또 요 힘도 K2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2의 X1-X2 이퀄 M1 X1 2덧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매스에 대해서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2 X2-X1 또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3X2 이코를 M2X2 2.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퀘이션에서 정리하면 한쪽으로 정리하면 M1X1 2.2 플러스 K1 플러스 K2의 X1 마이너스 K2 X2 이퀄 제로라는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제차가 되는 거죠. 제차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제차 미분 방정식. M2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면 두 번째 이퀘이션을 정리하면 M2X2 2.2 마이너스 K2X1 플러스 K2 플러스 K3X2 이퀄 제로 해서 운동 방정식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운동 방정식을 그대로 놓는 것보다는 행렬 방정식으로 행렬 형태를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렬 형태를 나타내는데 스테이트를 X1과 X2 이런 X를 X1, X2 벡터로 그 스테이트를 정리를 한다면 이 두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X1 2.2와 X2 2.2로 행렬식이 되고요. 벡터식이 되고 또 묶은 다음에 X1 스테이트와 X2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00.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이 식으로 정리하면 M만 들어가고요. M만 0이 되겠습니다. X2 2.2는 여기 첫 번째 식에서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X1과 X2가 있습니다. 그래서 X1 앞에는 K1 플러스 K2 X2 앞에서는 마이너스 K2가 있어서 첫 번째 식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식은 M2의 X2 2.2, 그러니까 X2 앞에 M2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X1 2.2 앞에는 0이 되고 그 다음 식에서 X1과 X2가 있으니까 X1 앞에서는 마이너스 K2 두고 X2 앞에서는 K2 플러스 K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렬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요. mx2 플러스 kx 이퀄 제로라는 그 행렬 방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m 매트릭스는 m1 0 0 m2가 되고요. k 매트릭스는 k1 플러스 k2 마이너스 k2 마이너스 k2 k2 플러스 k3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은 M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 텀으로 되는 대각선 행렬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이아고널 대각선 행렬입니다. 그리고 K 행렬과 K 트랜스포즈 한 걸 같다. 이건 시메트릭 행렬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로는 제로 0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행렬이 되기 때문에 제차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운동 방정식 유도까지 이제도계의 운동 방정식 유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